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가상 기억 장치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기억 장치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억 장치가 있었죠. 또 캐시 메모리도 있었고 또 레지스터도 있었죠. 근데 얘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죠. 가상.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억장치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장치는 이제 주기억장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기억장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기억장치처럼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죠? 네. 자, 왜 만들었냐면 주기억장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올라와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부팅을 시켰어요. 그럼 뭐가 올라오죠? 윈도우즈에 관련된 것이 메모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엑셀을 실행을 시켜요. 그럼 엑셀에 관련된 게 또 들어와야지 돼요. 그죠? 그러다가 또 포토샵을 해요. 네, 또 인터넷을 해요. 동영상을 봐요.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이거밖에 안 남은 건데 내가 실행해야 될 크기가 이만큼이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실행될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실행을 못하냐.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가짜 메모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올라간 것처럼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뭐를 주기억장치로 만들 것이냐. 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뭐를 이용하겠습니까? 주기억장치가 부족하다 그거죠. 그런데 캐시는 너무 쬐끄맣잖아요. 레지스터 더 쬐끄맣죠. 그런데 넉넉한 기억장치 뭐가 있어요?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 보조기억장치 뭐가 있어요? 가장 만만한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거죠. 그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구현을 해보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메모리처럼 쓰자라는 거죠. 그게 가상 기억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자체는 보조기억장치에 비하면 기억 용량이 작은 거죠. 그런데 큰 기억 용량을 가진 것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가상 기억장치다. 그래서 영어도 한번 보세요. 버추얼 메모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실현입니다. 하드웨어적이다 그러면 직접 장착을 하는 거죠. 얘는 여러분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직접 장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머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 개념이 된다. 그게 이제 가상 기억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올릴 건데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주기억장치처럼 쓸 건데,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자를 거냐라는 게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은 페이지라는 기법이 있고요. 가변적인 크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크기를 자르는 방법이 세그먼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책의 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책장에 있는 페이지 크기는 어때요? 매 페이지에 있는 종이의 크기는 어떤가요? 다 동일하죠. 네, 그래서 페이지는 같은 크기다라고 개념을 기억해 주면 되고요. 네, 세그멘트는 가변적인 크기로 쪼개가지고 이제 올리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가상 기억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그게 주기억장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하자. 근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동일한 크기로 자르면 페이지라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 가변적인 크기로 자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르면은 그게 세그먼트 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앞 단원에서 캐시 주소 체계와 주기억장치의 주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핑 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했죠. 자, 여기도 다르겠죠. 주격장치의 주소 개념과 보조기억장치의 주소 개념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소 체계는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있는데 이 쪼갠 단위가 여기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쪼갠 단위에 그다음에 이 단위로 쪼개자. 그럼 내가 해당된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그럼 이 쪼갠 단위가 샵 1번이다. 얘는 번호가 틀릴 수 있겠죠. 장치의 번호가 다르니까 여기서 얼만큼 떨어진 거, 뭐 100만큼 떨어진 거, 이걸 떨어진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쪼개진 단위, 쪼개진 것에 얼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죠. 그것이 메모리에서 이제 주소체계가 또 다르니까 뭐 3번이다. 그러면 3번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어때요? 매핑시켜주는 작업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에서 매핑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듯이 자, 여기서도 가상기억장치에도 주소 변환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이제 주소 변환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가상 주소예요. 가상 주소. 자,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2번 페이지를 나눴고 거기에 변이에요. 가상 주소라는 것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주소 체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한 거요. 2번 페이지에서 10만큼 떨어진 것. 페이지라는 것은 이렇게 쪼갠 단위라고 했죠. 네. 그래서 2번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10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페이지 번호 변이 이렇게. 네. 보조기억장치에서는 가상 주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주기억장치. 자, 이거는 이제 주기억장치. 자, 주기억장치에서는 3번 페이지에서 변이가 10이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서는 2번 페이지에서 10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개념이 주기억장치에서는 또 개념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주기억장치에서는 3번 페이지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 10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매핑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2번이 주기억장치 3번에 해당이 되고 변이는 10만큼 들어간다. 이 10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상태 비트가 1인 것은 현재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로 상태 비트에다가 1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 맵 테이블이 있어서 서로의 데이터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소 매핑을 하는 거죠. 가상 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에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결론은 이거죠. 다시 한번 보면 보조기억장치의 2번 페이지에서 10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 개념이 주기억장치에는 3번 페이지에 10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2번이 주기억장치 3번이고 데이터가 현재 있어요 라고 표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의 형식이 보조기억장치의 페이지 번호, 주기억장치의 페이지 번호, 그리고 상태 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연관 메모리를 보세요. 연관 메모리. 자,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주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그래서 주기억장치 데이터를 찾아갈 때 여러분이 이제 앞에 MAR 할 때 100번지를 찾아가라.
100번지에 찾아가면 홍길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장치 찾아갈 때는 항상 뭐로 찾아가요? 번지로 찾아가야 되죠. 번지. 네. 그런데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찾냐면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내용.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를 찾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기억장치는 100번지를 찾아가라. 네, 그러면 거기에 홍길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번지는 몰라요. 자, 홍길동 좀 찾아주시오. 홍길동 찾아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인 것은 주소로 찾는데 이거는 내용으로 찾는다. 내용으로 찾는 거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서 연락처 찾기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자,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홍길동, 홍만 찾아도 돼요. 자, 홍만 찾아주세요 라고 해도 어떠세요? 홍이 포함된 글자를 모두 찾아주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게 그죠? 연관 메모리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핸드폰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에 기억장치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기억장치는 분명히 번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번지가 있어서 여러분의 연락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당된 내용이 몇 번지에 저장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홍길동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으로 찾아주세요. 여러분 연락처 찾을 때 핸드폰 메모리에 100번지에 있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홍길동 할 때 홍만 쳐도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찾는 거, 내용으로 찾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연관 메모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기억장치에서 자료를 찾을 때 주소에 의해서 접근하지 않고 뭐를 이용한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홍길동을 다 쳐도 되지만 홍만 쳐도 되는 거고 길만 쳐도 되는 거고 길만 치면 어때요? 여러분 길이 포함된 연락처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억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찾는다 그래서 CAM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관 메모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홍길동을 치는데 홍만 쳐도 내용이 포함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라고 쳤을 때 또는 홍만 쳤을 때 연관 메모리의 구성 요소 3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을 내용의 일부가 들어있는 레지스터. 내가 어떤 내용을 찾겠다 그러면 그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찾겠다 그죠. 내가 찾을 내용의 일부가 들어있는 레지스터를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스크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크, 검색에 사용할 비트를 결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찾을 것이냐라는 거 결정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키 레지스터다라고 합니다. 용어상으로. 그 다음에 일치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찾은 경우 찾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자, 찾았어요 라고 표시하기 위한 거 용어상으로 일치 지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매치,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딱 맞았다, 매치했다 라고 하죠. 매치 레지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 메모리의 구성 요소 3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느린 게 뭐였어요? 느린 거. 더 이상 얘보다 더 느린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물종 중에서 뭐 가장 느린 거 하면은 거북이보다 더 느린 거 있긴 있죠. 네. 자,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엄청 느린 거,
자기 테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이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요즘에도 카세트 테이프 노래 듣죠? 네, 이렇게 생긴 거다. 근데 사람이 이 정도. 그죠? 네, 이렇게. 너무 쬐끄맣게 그렸죠? 그래서 이제 뺑뺑뺑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 하면은 순차 처리만 가능합니다. 순차 처리라는 것은 뭐죠? 순차 처리. 그냥 맨 앞에서부터만 찾는 거죠. 순차 처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중간에서 찾지 못하고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찾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번부터 책상 맨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앉아있으면 홍길동 어딨니? 라고 물어볼 때 1번 맨 앞에서 너 홍길동이니? 바로 옆에 너 홍길동이니? 이런 식으로 찾는 방식이 순차 처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얘는 변화가 별로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기관에서 서류는 뭐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도 또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럼 한 대학에서 중간고사 때 쓴 시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그거를 보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또는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럼 3년 동안 모든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래서 이 자기 테이프는 어쩌냐면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테이프다라고 그랬죠? 이 자기 테이프를 한번 늘려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 딱 열어가지고 찍 늘려봤죠? 그럼 한 줄로 이렇게 늘어나죠? 또는 여러분이 그 수정 테이프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 테이프. 결론은 테이프잖아요. 그것도 좀 고장나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찍 늘려보면 그런 모양이 돼요. 하여튼 이거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길게 되겠죠? 네, 길게. 이렇게. 네,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BOT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프의 시작입니다. BOT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 상상해볼까요? EOT가 있겠죠. 네, 테이프의 끝입니다 라는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출발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시속 100km로 나가지 않죠. 점점점 올려서 100km가 나가죠. 어디 갈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시동을 걸어서 데이터를 딱 처리를 하는데 얘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는 레코드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레코드. 자, 레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적표를 볼 때 이름이 있고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어요. 자, 홍길동의 국어 점수는 90점입니다. 80점입니다. 70점입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 이 한 줄을 하나의 레코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하나를 처리하는 거죠. 레코드 하나 처리하고 얘는 어째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자, 쉬어요. 네. 그죠? 다시 속도를 올려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쉬어요. 또 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을 또 처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거 처리하고 쉬었다가 또 한 사람 거 처리하고 또 쉬었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니까 좀 너무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처리 능력이 나는 레코드 3개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 방식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BOT가 있어요. 자, 속도를 올려서 이제 처리를 해볼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은 레코드를 3개까지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레코드 하나 처리하고 레코드 2개 처리하고
레코드 3개 처리했어요. 아, 힘들어요? 자, 쉬어요. 쉬었다가 다시 또 속도 올려가지고 레코드 하나 처리하고 레코드 2개 처리하고 레코드 3개 처리하고 쉬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용어가 조금 나오는데,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어때요? 처리하지 않는, 노는 간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간격,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IRG다. 인터 레코드 갭이다. 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인터 레코드 갭이다. 됐죠? 이해도 되겠네요. IRG. 그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용어상으로 뭐라 그러냐죠. 여러분이 이거 생각나세요? 자, 자료 표현의 단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어요? 비트였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니블이었어요. 니블을 이제 이불이라고도 발음이 이불? 그죠? 생각 안 나면 이불 덮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니블을 생각해요. 아, 니블은 4비트구나. 그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외워줘야죠. 다음에 이제 바이트. 비트, 니블, 바이트. 그 다음은요, 필드. 그죠? 네,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워드가 빠졌죠. 네, 워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뭐였어요? 블럭이었죠.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죠. 자료 표현의 단위를. 여기서 자, 블럭. 자, 레코드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 블럭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코드 3개가 모이든 4개가 모이든 5개가 모이든 하여튼 그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블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어때요? 블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 같으면 이름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간격은 IRG, 인터 레코드 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IBG라고 하겠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인터 블럭 갭이다.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블럭화 인수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자, 블럭화 인수다라는 것은 블러킹 팩터다. 네. 블러킹 팩터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블럭화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세요. 레코드가 모여서 블럭을 이루는데 레코드 몇 개가 모여서 블럭을 이루나요? 그때 달라요. 얘는 레코드 몇 개가 모여서 블럭을 이뤘나요? 3개죠. 그래서 이때 블럭화 인수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테이프에서는 여러분 뭐를 기억하냐면 일단 자기 테이프에 대한 성질. 뭐죠? 대용량이다, 느리다, 순차 처리만 한다, 그런 성질. 그 다음에 용어, BOT, IRG, IBG, 블러킹 팩터 이런 용어를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 테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특징적인 것.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기 디스크를 봐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마그네틱입니다. 자성을 가진 거다라는 거죠. 일단은 자기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 많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하나하나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트랙이라고 한다. 그죠? 운동장에 우리가 트랙 경기 그런 말 하죠. 운동장 이렇게 도는 거. 네, 그런 트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트랙은 다시 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진 이 단위 하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섹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이렇게 트랙과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랙마다 번호가 있고 섹터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번호가 있죠. 그래서 몇 번 트랙에 몇 번 섹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옆에서 바라봤어요. 옆에서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옆에서 이런 원기둥처럼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사이도 어때요? 데이터가 다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으려면 사이사이에 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헤드가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용어상으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액세스 암이다. 헤드가 달려져 있는 팔이다라는 거죠. 이런 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일단은 자기 디스크에 그러면 이제 모양을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분이 볼 거는 뭐냐면 이 원판 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트랙도 있고 섹터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트랙에다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요. 트랙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이거 번호가 붙어 있는 거. 한번 몇 번이 마음에 들어요? 1번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1번 트랙을 딱 봤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1번이 있겠죠? 이런 모양.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번호의 형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1번 트랙만 딱 연결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모양이 됐어요? 원통 모양이 되네요. 그래서 0번 트랙, 1번 트랙 하기로 했죠? 1번 트랙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 때 1번 트랙이라고 하면 어때요? 각 원판에 있는 트랙을 말을 하죠. 모든 원판에 1번 트랙, 그걸 이제 지칭할 때가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 실린더라고 한다. 그렇죠. 실린더 개념이. 그래서 실린더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같은 번호의 트랙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실린더다라는 용어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트랙이 20개가 있어요. 실린더는 몇 개가 있나요? 같은 번호의 트랙이 20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실린더는 몇 개가 있나요? 20개가 되는 거죠. 네.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을 실린더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기 디스크는 직접 접근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액세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여기가 있다. 홍길동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 번 트랙에 몇 번 섹터 해가지고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너 홍길동이니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몇 번 트랙, 몇 번 섹터 해가지고 바로 찾아가는 방식, 직접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트랙 용어 보세요. 트랙이란 무엇이다? 동심원, 원 모양이죠. 그 다음에 섹터,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된 거죠. 여기에 이게 하나의 섹터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하나의 섹터, 이게 하나의 섹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곳의 자료를 단위별로 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도 이런 방식이 되죠.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용어상으로 볼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워낙 고속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아올 때 여러분이 이제 자, 이 섹터 하나에는 512바이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다 여기 가서 멈춰서 데이터 가져오고 여기 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저장할 용량이 많아서 거의가 2개의 섹터 정도 돼요. 항상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하나의 섹터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2개의 섹터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저장되는 단위를 한 섹터마다 하는 것보다는 이 섹터마다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를 한 개의 섹터 단위로 할 거냐, 2개의 섹터 단위로 할 거냐, 3개의 섹터 단위로 할 거냐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클러스터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린더라는 용어,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을 말한다. 액세스암, 헤더가 달려있는 축, 이거를 액세스암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건 질병암이 아니라 팔암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순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 첫 번째, 뭐를 찾냐면 트랙을 찾습니다. 네, 데이터를 찾을 때 트랙 찾기. 자, 몇 번 트랙인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뭘 찾냐? 섹터를 찾아요. 몇 번 섹터 찾습니다. 네, 자, 트랙 찾고 섹터 찾았어요. 그럼 데이터를 어째요? 전송해요. 데이터 가져오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자기 디스크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얼마나 걸릴까라는 시간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번 섹터에 5번 트랙에 10번 섹터에 데이터가 있다. 5번 트랙 찾아가고 그 다음에 10번 섹터 찾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 학생이 1학년 5번 학생이에요. 그럼 1학년 교실 중에 찾아가서 5번을 찾는 거죠. 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사는데 A동 105호에 살아요. 그럼 A동 찾아가고 그 다음 105호 찾아가는 거죠. 시간을 나눠서 구분을 해본 거죠. A동 찾아가는 시간, 105호 찾아가는 시간 그렇게 나눠서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데리고 오는 시간 그렇게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트랙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이제 용어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탐색 시간이다, 시크 타임이다 라는 용어를 붙여준 거죠. 시크 타임. 이렇게요. 섹터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라텐시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텐시 타임의 한국말을 보세요. 자, 회전 지연 시간이다. 좀 일치가 안 되죠. 회전 지연 시간. 왜 회전이 지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보세요. 헤더는 여기에 이제 여기가 헤더, 여기 사이를 볼게요. 여기에 이제 헤더가 있다. 트랙 위를 지나가는 게 헤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헤더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번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이렇게 트랙을 찾을 수 있죠. 여기만 왔다 갔다 해주면. 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5번 트랙이다. 그러면 5번 트랙에서 멈춰요. 여기가. 자, 트랙을 찾는데 1번, 2번, 3번, 4, 5번이네. 5번 트랙에 헤더가 멈춰져 있어요. 얘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얘가 돌아가는 거죠. 얘가 돌면서 여기 있는 섹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헤더는 어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헤더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가 멈춰져 있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이 섹터 찾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라텐시 타임. 자, 전송해주는 시간이다. 전송하다가 뭐요? 트랜스포죠. 네, 트랜스포 타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제 찾을 때, 찾아서 가져오기까지 시간 나눠서 시크 타임, 라텐시 타임, 트랜스포 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세 개를 총합하면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는 시간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꼭 기억을 하세요.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더하기 라텐시 타임 더하기 트랜스포 타임이다. 그죠? 그래서 용어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보조 기억 장치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레이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단골 메뉴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주면 네,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드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큰 걸 하나만 달면 좋았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작은 거는요 너무 싼 거예요. 차이가 나게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 큰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조그만 하드디스크를 5개를 달면 그 용량과 똑같아지는데 조그만 하드디스크는 10,000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조그만 하드디스크 5개 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죠.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 구현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레이드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그죠? 하드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에 대한 개념인데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래서 레이드 할 때 끝에 있는 D자가 뭐예요? 디스크예요.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비용을 적게 하자. 그러면서 어떠요? 성능은 좋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작으니까 어때요? 성능은 작겠죠. 저성능. 그다음에 저가용성. 여기서 핵심은 이제 또 비용의 문제죠. 그거를 고용량의, 고성능의, 고가용성인 디스크로 대체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방법을 했어요. 근데 좀 보완이 필요하네? 그럼 또 버전업을 시키는 거죠. 이 방법을 하니까 또 뭐가 또 필요하네? 해서 또 버전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뒤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한다면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0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레이드 0은 어떤 개념이 되냐한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으면 하드디스크 하나에 저장할 거를 나눠서 저장한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러면 용량이 적은 하드디스크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몇 개, 이렇게. 근데 저장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저장을 한다. 나눠서 저장한 거예요. 여기다 디귿 저장하고, 에 저장하고, 히읗 저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분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읽어와 그럼 이걸 한꺼번에 읽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도 해결한 거죠. 이건 엄청 비싸고 얘는 엄청 싼 거니까 싼 디스크 몇 개를 붙여서 이런 걸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을 했다. 그걸 이제 용어상으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스트라이핑이다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핑. 나눠서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해결했어요? 자, 비용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죠? 다음에 속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죠? 한꺼번에 여기다가 한꺼번에 읽어와 그러면 데이터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단 0.000%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오류가 발생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에이, 껐다 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로켓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주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쩔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단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의 오류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서 여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핑, 분할해서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얘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읽어와 볼까? 디귿, 히읗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오류 문제가 빵 터진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한 거죠. 이 오류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한 거죠. 레이드 2를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두 군데다 저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군데다가.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저장을 할 때 똑같이 분할해서 저장을 하는데 여기다 디귿을 저장을 했다. 한 번 더 저장하는 거죠. 디귿. 그죠? 여기다 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저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대한을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씩 저장을 한다.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씩 저장한다. 그걸 용어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미러링 한다. 그죠? 미러라는 것은 뭐예요? 거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치면 어때요? 뭐가 나오죠? 네. 그죠? 천사 얼굴 나오죠. 자기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복사한 개념이다 해서 미러링이다. 그죠? 이 문제는 뭐를 해결을 했냐면 오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중복 저장을 하는데 용량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물론 신뢰성은 좋아요. 얘가 망가지면 여기서 가져오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한 번쯤은 하드디스크를 날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 번씩 저장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씩 저장을 하니까 너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 말고 오류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레이드 2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오류를 체크하고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페리티 체크, 해밍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해밍 코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비트 단위로 비트 단위 처리를 하는데 이제 해밍 코드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는 바이트 단위로 좀 처리 단위를 올려서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 페리티 방식을 이제 가지고 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또 레이드 4 더 발전해서 레이드 4는 단위를 올려가지고 무슨 단위로 하냐면 블럭 단위로 해서 페리티 정보를 처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데요. 이것의 여기까지 개념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디귿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 디스크 통째로를 뭐라고 하잖아요. 페리티로 잡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때 자, A, B, C, D가 있으면 A에서만 가져오면 좋을 텐데 A하고 얘를 같이 봐야 되죠. 오류가 없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또 B를 가져올 때도 얘도 가져오고 여기를 접근하고 여기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C라는 데이터를 C라는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할 때도 여기도 접근하고 여기도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얘를 할 때마다 데이터 가져올 때마다 얘는 어때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얘만 달아지겠죠. 닳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또 레이드 5의 개념. 자, 레이드 5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각 디스크한테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 페리티 정보를 이렇게 나눴어요. 페리티 정보를 각 디스크에 나눠줬다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라운드 로빈이다. RR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페리티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해요. 이 개념은.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 거고 여러분은 스트라이핑, 분할해서 저장을 했구나.
미러링, 복사를 했구나. 비트 단위 해밍 코드, 바이트 단위 페리티 정보, 블럭 단위 페리티 정보. 그 다음에 페리티를 각 디스크에 나눠줬구나. 라운드 로빈 시켰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0번 스트라이핑, 미러링, 라운드 로빈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하나의 기법에서 나는 0번과 1번을 좀 짬뽕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도 점심 때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두 개를 같이 먹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레이드도 이제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딱 0번만 써야 되냐? 딱 1번만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맞게 혼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0 플러스 1은 뭐냐면 0이 뭐였어요? 스트라이핑이었죠. 스트라이핑하고 1이 뭐였어요? 미러링이었죠. 그래서 디스크 스트라이핑, 디스크 미러링을 혼합해서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자, 1, 0, 얘는 스트라이핑을 먼저 하고 미러링을 하는 거고, 1, 0은 뭐예요? 네, 미러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핑을 하고 그런 기법. 5, 0은 뭐냐면 이제 페리티를 배분시킨 거죠. 이게 뭐예요? 레이드 5가 페리티를 배분시킨 거죠. 0이 뭐였어요? 스트라이핑이었죠. 그래서 그걸 혼합한 거. 1, 2라고 쓴 거는 뭐냐면 이제 1은 뭐였어요? 미러링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를 써가지고 데이터 스트라이핑. 자, 이거는 이제 이건 디스크를 스트라이핑 시키느냐,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시키느냐. 자, 그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레이드는 혼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군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이피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피롬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세요? 자, 롬의 종류 여러분 생각날까요? 생각나죠? 네. 불러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룸. 됐죠? 네, 그 다음에 피로. 자, 피로. 네, 그 다음에 자, 이피로. 됐죠? 그 다음은요? 이피로. 그 다음은요? 네, 이에이로. 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거기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피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피롬. 네. 이피롬의 특징, 뭐로 지운다? 자외선으로 지운다? 여러 번 지운다. 라는 특징이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이피롬이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고 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1번을 볼까요? 제조 과정에서 딱 한 번만 기록하, 제조 과정.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제조 과정에서 딱 한 번만 기록하기 가능하고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롬이 되는 거죠. 자, 3번.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딱 한 번만 기록할 수가 있어요. 딱 한 번만 기록하는 거, 여러분 뭐 있어요? 바로 피롬이 있었죠. 자, 그 다음 4번. 정기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어요. 뭐가 있죠? 피롬이 있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다음 메모리 중에서 하드디스크와 가장 유사한 동작의 특성을 보이는 메모리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드디스크 하면 하드디스크는 일단은 어때요? 여러 번, 네, 여러 번 뭐 할 수 있어요? 네, 여러 번 썼다 지웠다, 여러 번 삭제가 가능한 거죠. 이것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에 있는 SRAM, 그 다음에 어떠세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은 어때요? 전원을 끄면 내용이 날아가나요? 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비휘발성이다 라는 특징을 있는 거죠. 1번의 SRAM은 뭐예요? 램이잖아요. 휘발성이죠. 전원이 끄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D램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램이잖아요. 주격장치가 되는 거죠. 3번의 EEP 롬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난드형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자, 디카를 생각해 주면 되죠. 디카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는 아주 조그만 칩 같은 저장 장치가 있죠.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카의 사진을 우리가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디카에 있는 사진은 어때요? 지웠다, 여러 번 지울 수 있죠. 또 디카의 전원을 껐다가 켜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진은 어때요?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죠. 없어지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난드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난드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노아형을 이제 만들 때는, 노아형을 처음에 만들 때는 지우기, 쓰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접근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비쌌죠. 그러다가 아주 저렴한 난드형 플래시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기 이 시간은 조금 빠르게 발전을 시켰고, 또 집적도도 높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난드 AND죠? AND 이렇게 써놨죠? 네, 난드형 플래시 메모리가 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우리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캐시 메모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캐시 메모리. 일단 여러분 캐시 메모리 하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캐시. 네, CPU와 네, 주기억장치. 네,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용량이 아주 작아요. 네, 용량이 작아요. 네, 그 다음에 속도는 어때요? 주기억보다 빨라요. 네, 기억해 주고. 자, SRAM. 네,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중률. 네, CPU가 캐시에 가서 데이터 내용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할수록 컴퓨터의 속도는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적중률이 높을수록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 낮다? 높은 거죠. 적중률이 높으니까. 자, 2번에 캐시 메모리의 쓰기 기법 중 write back 방식은 함께 갱신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가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캐시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A가 10이었는데 여기서 연산을 해가지고 A가 15가 됐다. 이 15라는 값을 언제 메모리도 업데이트 시켜줄 거냐,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켜줄 거냐, 나중에 시켜줄 거냐라는 거죠. write back 방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특정한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죠. 메인 메모리보다 용량이 작지만 접근 속도가 빠르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간적 지역성입니다. 여기서 자, 시간적 지역성.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간적 지역성. 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일단은 적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CPU가 찾을 만한 것을 캐시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갖다 놓을 거냐? 내가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CPU가 뭘 찾을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간 지역성은 뭐냐면 찾은 걸 또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참조한 것을 네, 또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공간적 지역성은 뭐냐면 이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참조를 했으면 머지않아 곧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참조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갖다 놨으면 자리가 비면 B도 갖다 놓은 거죠. 이게 공간적 지역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10시, 9시에 참조한 A라는 데이터를 9시에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9시 10분에 또 이 데이터를 참조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9시에 우리 동네 비가 왔어요. 9시 10분에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 올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A라는 데이터를 참조를 했는데 또 A라는 데이터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어디서 서브루틴에서 이제 보는 개념이 되죠. 네, 서브루틴은 반복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자, A라는 데이터를 참조했다. 자, 의정부에서 9시에, 의정부에서 비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옆에 있는 강북에는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근처에 있는 거. 그래서 근처에 있는 데이터 뭐 있어요? 배열이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의 0번째를 캐시에다 갖다 놓으면 풀명의 A의 첫 번째 방도 곧 참조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갖다 놓는 거죠. 일단 캐시에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미리 갖다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4번. 레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여러분이 레이드 0 하면 스트라이핑, 레이드 1 하면 미러링, 레이드 2 하면 비트 방식의 해밍코드, 레이드 3 하면 바이트 방식의 페리티, 레이드 4 하면 블럭 단위 페리티, 레이드 5 하면 블럭을 분산 저장, 라운드 로빈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4번에 있는 페리티를 모든 디스크에 분산한다, 라운드 로빈한다가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다음 저장 장치 중 접근 속도가 빠른 거. 여러분, 저장 장치 중에서 접근 속도가 빠른 것은 뭐죠? 바로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주기억,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가장 느리죠. 네,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